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4대 재벌 총수를 모셔놓고 노 대통령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후로 권력은 5년이지만 경제력은 무한하다고 할 때 곧잘 인용되곤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장한 얼굴로 지난 7일 일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6일간 한일 양국 매스컴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고 이 부회장은 주요 지면과 방송 시간대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귀국하자 곧바로 일본 니케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가스의 품질 성능 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교도통신은 중국 상하이증권부 뉴스를 인용해 16일 산둥성 과학사인 빈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불화수소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출장은 가시적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기존 거래선에서 불화수소를 얻지 못했고 그 외에도 다른 소재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부회장은 빈 가방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누가 봐도 헛수고가 뻔했던 일본 출장에 이 부회장은 왜 나선 것일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출장은 기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적으로는 이번 출장은 반도체 소재를 얻기 위해서기라기보단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일본 기업에 대한 배려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일본 기업에 대해 위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에서 같은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식 통보한 것입니다. 상대의 거래 단절을 재확인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될 훗날을 도모한 셈입니다. 또 직접 일본에 가서 아베에게 지지를 보내는 일본 국민에게 정중한 태도로 무언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기술과 기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일본적인 감성으로 다가선 것입니다. 아베 정권에게는 이보다 더 뼈아픈 배려의 창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늘 양국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권력자들은 뒷전에 물러섰고 대신 한 경제인이 그 조명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으로서는 무대의 주인공 역을 자신들이 아니라 경제인에게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연이든 뭐든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결책은 나올 겁니다. 그 역할이 미국이 될 공산이 크지만 현재 대치 상황의 한가운데 서서 양국 정부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출장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말은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유해 보입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